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목이 묘목을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기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묘목이 묘를 만나게 되면 왕지가 왕지를 만난 겁니다. 왕지가 왕지를 만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행적 관점과 간지 개별적 관점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오행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묘가 묘를 목을 만났기 때문에 목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간지 개별적 관점에서는 묘가 묘를 만난 것은 자기의 경쟁자를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둘 다 목이지만 다른 목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씨지만 다른 김씨다, 이씨지만 다른 이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전체가 우리가 사람으로 기준한다면 전체가 사람이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 사람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목이 두 개니까는 목의 기준, 오행으로 볼 때는 목이 왕해진 것이지만 간지적 입장에서, 개별적 입장에서는 목이 왕해진 것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묘가 있을 때 만약에 술토가 왔다 이겁니다. 이 술토가 오면은 이 술토가 누구 것인가요? 여기서는 뭐냐면 술토가 오게 되면 간지 개별적 기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목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 기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묘목도 술토를 취하려고, 이 묘목도 술토를 취하려고 두 묘목이 싸우게 됩니다. 묘목이 혼자 있으면은 술토를 묘목이 온전하게 자기 입장에서 극을 하고 합을 하며 무언가를 형성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갈등하고 둘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술토를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두 개의 묘목이 합해서 술토를 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 합력해서 묘목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술토를 취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각각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만 필요로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나눠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놓고 투쟁하게 됩니다. 간지는 같은 것이 바로 옆에 있을 때는 다르게 작용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지지가 인과 인이 있다 이겁니다. 지지가 인과 인이 있을 때는 한쪽의 인은 세력으로 작용하려고 그러고 한쪽의 인은 기적으로 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작용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쌍둥이가 있을 때 둘 다 약하면은 합력합니다. 그런데 서로 모양을 같이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죠. 그런데 힘이 강하면 상대가 하는 것에 반대로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석도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내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합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힘이 서로 각자가 힘이 약할 때는 외부의 적이 올 때는 뭐야, 힘을 합쳐서 외부의 적을 대항하지만 이것이 힘이 강하다 이겁니다. 힘이 강하다. 내가 외부의 적을 내 혼자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데면은 구태여 합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외부의 적을 무치려고 자기가 공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지지가 같이 있으면은 형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형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즉 형적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기와 세가 달라지듯이 서로의 쓰임을 달리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붙어 있는 것하고 또 떨어져 있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붙어 있는 거하고 떨어져는 다른 게 뭐냐면은 자묘형이다 하면은 이렇게 붙어서 자묘형 하는 것과 이렇게 떨어져서 형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죠. 떨어진 거는 뭐예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서로 타이밍이 안 맞고 공간적으로는 멀리 있기 때문에 자매형이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시간적으로 서로 같은 동시간대에 존재하게 되고 공간적으로도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자매형이 빠르게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은 잘 형적인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요소가 현격하게 줄어든다 이거죠. 그리고 왕지가 있다는 것은 갈등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묘가 묘를 만난다는 것은 서로 합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하면은 서로 합력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이 되는데 묘목은 왕지 아닙니까? 왕지니까 내가 최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힘을 빌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왕지와 왕지가 만나게 되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묘목은 순목이다 이거죠. 순목. 묘목은 순목이기 때문에 이 순목의 성향은 뭐냐면은 잘 섞입니다. 섞이는 것이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계가 빨리 밀착이 되고 친밀감이 생기고 융화력이 좋아서 생산력이 좋아집니다. 그래갖고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이거에 과습을 하게 되면 너무 습하면은 이렇게 부패해지고 변질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엉키고 꼬여서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습한 사람끼리 만약 만났다 하면은 처음에는 잘 죽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습하게 되면은 서로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남의 영역을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나중에는 또 싸우게 됩니다. 이런 거와 똑같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경계나 영역을 서로 지켜주면서 관계를 가져야지 서로 잘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순목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목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려면 좋아하는 것으로서 뭐예요?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긍정적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습하다 그러면 우리가 제습기를 틀어놓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작용이죠. 그 다음에 묘목은 바람으로 바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묘목은 바람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는 우리가 너무 더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에어컨을 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선풍기를 켜서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맞게 되면은 쾌적하게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할 때는 바람이 좋은 작용을 하는데 추운 계절일 때는 그 차가운 바람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추위를 겪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바람이 불면 영하 하여튼 10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어떤 작용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계묘생, 을묘월, 정묘일, 경술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정화일주죠. 정화일주. 정화일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화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비추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작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등잔불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 등잔불 같은 거, 혹은 뭐 촛불, 뭐 이런 게 다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등잔불에는 뭐냐면 심지가 있었죠. 심지가 마르게 깨끗하게 있어야만이 기름을 잘 끌어올려서 불을 이렇게 등잔불을 잘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심지가 젖어 있어 갖고서 더럽고 젖어 있으면 뭐예요? 이 기름을 잘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에요? 끓음이 나죠. 그리고 불이 잘 안 붙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젖은 나무로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차이기 때문에 잘 불이 타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이 타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면 눈물이 나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먼지가 묻어가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습한 걸로, 습한 심지로 불을, 등잔불을 켜려고 하기 때문에 잘 타지도 않고, 도리어 불이 자꾸만 꺼지게 되고 끓임이 나고, 심지어는 연기가 나고 그래갖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묘목이 뭐냐면 인성이지만 전혀 부모의 도움이 없이 살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건달입니다. 건달이고 바람둥이에요. 건달이고 바람둥이라 집에 있는 그런 시간보다도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렸다가 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뭐냐면 들어올 때 아기를 안고 와요. 아기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아기를 낳았고 이제 집에서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엄마가 7명이나 돼요. 물론 지가 모시는 엄마는 아니지만 자식이, 그러니까 형제가, 이복 형제가 많죠. 이 사람은 할머니하고 이제 살았죠. 엄마도 나가고 자기 낳은 엄마도 나가고.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죠. 아버지도 집이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중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에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맞고, 그래서 그 길로 학교를 중단하고 집을 나갔죠. 가출했죠. 가출해갖고 이제 불황화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돈 갖고 가출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다만 부모가 싫어서, 그런 가정이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그 길로 불황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건달 생활을
이 아들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공부도 제대로 안 됐죠. 이게 뭐 인성인데, 이게 공부인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승목으로서 목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수운으로 흘러가게 되면 승목이 더 습화되잖아요. 그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죠.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가전 풍파를 겪으면서 이 젊은 시절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신조는 하나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조는 아버지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거죠. 자기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자기가 바람을 폈어도 이혼은 안 하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습하면은 좋아하는 와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오고 또 목이 왕하면은 종격이 아닌 이상 이게 이제 병이 되죠. 병이 되면은 병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은 어떻게 되냐면 극설로 해결을 합니다. 그럼 목을 극하는 건 금이고 목을 설하는 거는 화가 되죠. 근데 화우는 없고 금운이 왔죠. 그러니까 금으로 목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경술운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버지가 자기가 자식한테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을 늦게나마 깨달아서 아버지가 그래도 한 달 살면서 돈을 좀 모았나 봐요. 그래갖고 자식들한테 집을 한 채씩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갖고 경술되온 이후부터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안정을 하고 가정적으로 안정을 해갖고 그나마 이제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운이 토금운이 오면서 그래도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사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